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안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 저에게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전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안 계셨고 전 엄마와 오빠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는 정말 지독하게 오빠만 사랑했습니다. 전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아니, 인간 취급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 짐승,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조금 이상할 정도로 오빠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저랑 오빠는 띠동갑 차이가 났습니다. 오빠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날라리였어요.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저조차도 밖에서 오빠를 만나면 아는 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오빠는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술과 담배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남자답고 대장부 성격이라며 지켜 세웠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도 오빠에게는 항상 명품, 최고급 핸드폰을 지원해 주셨어요. 전 구멍 뚫리다 못해 목이 다 늘어나서 누렇게 변한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릴 것 없이 입고 다녔고요. 그러다 오빠가 크게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동창생 친구들과 싸움을 하다가 그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오빠는 결국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늘과도 같았던 오빠가 누적된 범죄에 이어 결국 소년원을 가게 되니 엄마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셨겠어요. 엄마의 화는 고스란히 저희 몫이었습니다. 저에게 간장을 뿌리거나 공부하고 있는 책에다가 침을 뱉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신나게 흔들었어요. 머리가 뽑히다 못해 핏방울이 맺힐 정도였고요. 저는 엉엉 울며 왜 그러냐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왜 날 낳은 거냐고, 낳으면 다냐고, 이게 엄마냐고 하며 그 어린 나이에 반항을 했습니다. 아프고 또 아팠지만 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기분 안 좋다고 자고 있는 나한테 화풀이하고 날계란 던지고 내 옷에 일부러 구멍 뚫어서 친구들한테 망신시키고 나 학교 못 가게 하고 그게 엄마냐고 계속해서 소리쳤지요. 그럴수록 엄마는 더 세게 저를 쳤습니다. 엄마와 저 둘 다 지쳐서 결국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원래부터 저를 싫어했던 엄마가 그 사건 이후 정말 저를 악마 취급했어요. 소년원에서 돌아온 오빠는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엄마는 오빠의 여자친구에게 질투를 했어요. 항상 오빠에게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데이트하러 나간다고 하면 거의 울다시피 오빠의 종아리를 잡고 못 나가게 한다거나 7살 어린 아이처럼 행동했지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집착을 넘어 병이 됐던 거였습니다. 한 성격하는 오빠는 그런 엄마의 태도에 질색을 하며 모진 말을 내뱉고 떼어냈지만 엄마는 그럴수록 오빠에게 더 집착하고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엄마의 그런 태도에 지친 오빠는 가출하기를 수십 번. 그러다 오빠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저희 집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큰일이 생긴 거예요. 소년원을 들락거린 오빠가 결국엔 정말로 구치소, 감방에 가게 된 겁니다. 오빠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그렇게 속수무책 법의 심판대에 얄짤없이 오르게 된 거였지요. 오빠의 구속 소식을 들은 엄마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무서워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책상 밑에 이불을 들고 웅크리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이곳저곳 돈을 빌리는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돈을 못 빌린 엄마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나를 찾는 거지? 하며 벌벌벌 온몸을 떨었어요. 엄마는 책상 밑에 숨어있는 저를 발견하고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너라도 팔아서 아들 구해야 한다고. 빨리 보석금 마련해서 내 아들, 내 새끼 살려야 한다고 하며 저를 들쳐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앙앙 울며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입을 꽉 막은 뒤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울면 콱 눈가를 파버린다고 하면서요. 어렸던 저는 그게 진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계속 목으로 삼켰습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갔고 그곳은 말로만 듣던 미아리, 빨간 등, 방석집이었습니다. 엄만 제 손을 잡고 가게에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지만 전교에서 키가 제일 컸고 이상하리 많지 어른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래도 너무 앳된 여자애가 있으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고 했지만 엄마는 신경질을 내며 뭔 상관이냐며 그 삐끼 아저씨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마담으로 보이는 아줌마들을 찾아가 제 이야기를 하며 흥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담들은 제 몸을 위아래로 훑더니 얘 애기 아니냐고, 어디서 엄마라는 작자가 딸을 내다 파냐고, 우리 아무리 천한 짓을 해도 애로 장난질은 안 한다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굽히지 않고 다시 정육점처럼 빨간 불빛이 가득한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긴 옷을 입은 마담,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여자분께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왜 자꾸 아까부터 저기 입고서 애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분위기 흐려나요? 여기가 장난이야?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뭐 하는 건데 아줌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딸을 미아리에 넘기려는 엄마의 모습을 본 그 여자는 담배를 뻐끔뻐끔 피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래요? 얼마라고요? 내가 애 키울게요. 얘 우리 가게에서 키울 테니까 엄마는 이제 애 나한테 넘기고 돈 먹고 떨어져. 알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거짓말처럼 정말 그렇게 그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기뻤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엄마를 안 봐도 되는구나. 이제 지옥에서 탈출했구나. 집만큼 끔찍한 지옥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난 자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절 버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털털털 웃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몸이며 뭐며 다 내놓을 작정으로,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산 그 마담? 언니께서 말하더라고요. 너 뭔 생각이냐? 너 설마 여기서 일하는 언니들처럼 되고 싶은 거야? 정신 차려. 나 네 같은 애기들한테 그딴 양심 없는 짓 안 시켜. 내가 왜 그 큰 돈을 주고 너를 데려온 줄 알아? 네 얼굴에서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야. 내가 딱 네 나이에 아빠 손에 이끌려서 지방에 있는 홍등가 집에 팔려갔어. 거짓말 아니야. 내 나이 때는 시골에 그런 일 많았어. 난 그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어른들도 없었고 다 나를 통해서 돈 벌려는 꿍꿍이만 버렸어. 어릴 때 정말 예뻤다 나? 그런데 이런 일 하고 살다 보니까
인상이 변하더라. 날 지키려고 험악하고 무섭게. 말이 길어졌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언니들 밥 해주고 청소하면서 네 살 길 찾아. 알겠어? 엄마 같지도 않는 엄마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너 내가 큰돈 주고 데려온 거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멍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후로 가게에 있던 한 할머니와 함께 언니들 옷이랑 수건들을 빨래하고 밥하고 손님이 나간 방을 치우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학교 못 갔고요. 제가 어리다고 해서 가게 사람들이 다 저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 뭔데 저기냐고 대놓고 욕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마담 언니가 대신 욕먹기도 했고요. 나이는 어렸지만 거기서 일하는 언니들만큼 키도 컸기에 저를 애취급하지 않았지요. 언니들은 몸대주며 일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시기 질투도 많이 겪었고 이유 없이 뒷골목에 끌려가서 맞기도 했고 많이 울기도 울었어요. 언니들은 말했죠. 너는 왜 여기 붙어있냐고. 마음만 먹으면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다시 너네 집 가는 거 아니냐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바보처럼 이딴 홍등가에 붙어있냐고 했지만 저에게는 엄마한테 가서 다시 사는 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꼬박 4년간을 붙어서 일했어요. 당연히 돈 한 푼 안 받고 손이 부르틀 때까지 청소하고 방치고 또 밥하고 또 언니들이 화풀이 대상이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미아리가 매스컴에 타면서 수사가 들어오고 뒷돈을 받아 쉬쉬하고 있던 경찰들도 형식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과 여론에 못 이겨 가게들이 하나둘씩 이사를 가거나 철거를 했고 당연히 제가 있던 가게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매출이 안 나오기도 했고요. 어느 날 저를 산 마담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너 클 만큼 컸고 너 나이 정도면 알바자리도 구할 수 있으니 나가 살라고. 여기서 생생하게 눈으로 봤으니까 알 텐데 절대로 이딴 짓 하면서 살지 말고 떳떳하게 돈 벌고 악착같이 모아서 살라면서요. 그리고는 제 손에 30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방 잡고 자립하라면서요. 손님들이 너 안쓰럽다고 나한테 준 팁 모아둔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요. 저는 펑펑 울었죠. 마담 언니는 저에게 엄마이자 선생님이자 또 친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물론 언니가 살갑거나 저를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언니 마음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막막했어요. 이젠 난 뭐 해야 하나?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처음 며칠은 밖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찌저찌 방을 구했고 거기서 잠자며 고깃집에 서빙을 하러 갔어요. 20살이 될 때까지는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고 낮에는 PC방 알바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고깃집을 그만두고 PC방 알바를 낮부터 밤까지 했어요. 맨날 컴퓨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송을 시작했고 조금씩 저를 보러 온 사람이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재밌었고 신기했습니다. 점점 저희 팬들이 생겼고 저는 SNS를 통해 그 사람들과 소통을 주고받으며 생활을 했어요. 인터넷 방송으로 통해 버는 돈이 알바하는 돈보다 많아졌을 때 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조금씩 꿈꿔왔던 쇼핑몰 창업을 시작했어요. 단돈 50만 원을 가지고 동대문 도매상가에 가서 같은 옷 2장씩 떼서 인터넷에 팔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 옷을 사주기도 하고 입소문을 내줘서 점점 판이 커져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제가 감당할 정도가 안 되니까 전 쇼핑몰에 전념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과감하게 방송일을 접고 일에 몰두를 했어요. SNS는 소통의 공간으로 꾸준히 제 셀카와 사진들과 근황들을 올려놨고요. 제 쇼핑몰이 커진 것도 어느 정도 제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쇼핑몰이 자리 잡고 제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꼴에 뭘하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한테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간헐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봉사 정모를 만들어서 예전 제 방송을 봐주신 사람들과 함께 보육원에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찍은 단체 사진이 모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었고 잊고 싶은 존재인 제 친오빠가 그걸 보고 엄마한테 저의 근황을 알려준 겁니다. 엄마는 제 사진을 보고 제가 돈을 많이 번 줄 알고 어찌저찌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냥 택배 보내고 옷 관리하는 창고와도 같은 제 사무실을 찾아온 엄마를 보고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뻔뻔한 행동을 보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은 미아리에 나 팔아먹은 사람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날 찾아오냐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엄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 못해 숨이 안 쉬어졌어요. 곧 죽을 것 같았고 식은땀이 뻘뻘 났습니다. 안 되겠다 하고 119를 불렀고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 없었어요. 응급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신과를 내원했는데 거기선 이게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잊고 싶고 너무나 큰 상처였던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엄청난 스트레스가 저에게 다가와 공황이 온 거였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국가에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엄마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동 관련 공소시효는 성인이 되고 나서 8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한참 남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다 못해 오빠의 보석금을 위해 절 미아리에 팔아먹은 엄마를 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천운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알게 된 사람들 중 한 분이 지인이 변호사였고 저희 사정을 모두 알게 돼 변호를 무료로 맡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소장을 작성하고 전 엄마에게 고소장을 날렸습니다. 처음엔 증언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 거라는 말이 있었지만 저를 도와주신 마담 언니께서 처벌을 감수하고서 증언을 해주었어요. 그 결과 엄마는 결국 혐의가 입증되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친엄마를 고소할 수 있냐고 하겠지만 저에겐 엄마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악마요. 제 인생에 먹물을 뿌려버린 그런 악마요. 고소를 한 후 엄마에게 형이 선고되었을 때 전 제 인생의 아픔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서야 과거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과거에서 벗어났고 온전히 제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전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안 죽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다 보면 해 뜰 날 올 거예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